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이번 주는 좀 지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하고, 그죠? 온통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3월달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그죠?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 올리기 직전에 좀 변동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투매도 좀 나온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 근데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때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증시가 어떻게 변동성을 보이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해드렸고 저녁 때도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그 얘기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오래 남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그 여기 방송창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상승 파동이 남은 테마주들의 급등 공식. 그러니까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대선주들이 한 번씩 이제 뽑는 게 있고 안 뽑는 게 있는데 뽑는 거는 어떤 게 뽑는 거고 안 뽑는 거는 왜 안 뽑는지 그리고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 첫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기 무방에서 100시간을 해봤자 1시간 1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강의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뉴스 30분만 보면 다 그 요즘에 그 불교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옛날에 그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있죠. 그렇게 돼요. 진짜. 아무리 시황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도 뉴스 30분만 보면은 끝나요. 끝나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아무리 그 깨끗한 물로 정수를 시켜놔도 거기에 간장 한 방울,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면 시커멓게 변하듯이,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황 얘기는 그 넘어가고 그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그죠? 일단 급한 거부터 어떻게 보면 진통제죠, 그죠? 진통제부터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 번씩 더 찍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홍지원님하고 프로폴리스 상욱님 어서 오시고요. FC님 검사님, 여기 권메텔님도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띄워놨어요. 여기 띄워놓은 거 누구냐면 여기 그 어르신 한 분 계시죠, 그죠? 사진에, 그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존 템플턴이라는 분인데 박연헌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박연헌터라고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인데 원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죠? 지수를 좀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지수를 보여드리기가 아주 민망할 정도라서 그 요즘에 안 띄워놓고 있었는데 뭘 띄워놓을까 하다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식시장에서 전설적인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이쪽 계에서는 원로라고 이제 저기 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아무튼 90세 넘게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항상 힘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이 원래 그 증시가 폭락했을 때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평상시에도 잘하셨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남기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좀 크게 할까요? 자, 이거 보면서 들어가죠. 쭉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시고 주말을 잘 보내시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죠? 그 적들과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주말에 푹 쉬셔야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이거 오타입니다.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21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증시가 패닉에 빠진 거예요. 개인들이 지금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패닉은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지금 사람들이 막 던져요. 여기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죠? 오늘은 지수 안 보고 요거 보고 이제 시황 잡아 드릴게요. 둘 중 하나예요. 패닉에 빠지면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홀딩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손절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싹 손절해갖고 뭐 이제 어디다 갖다 질러버리겠죠. 이건 기회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 나와 있죠.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다.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아 그럼 패닉이 오기 전에 미리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입니까? 패닉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이미 때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이 얘기가 뭐냐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뭐 한다고요? 매수하는 거예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사람들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손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피도 섞여 있죠. 왜냐면 나도 지금 힘들거든요. 내 종목도 손해나 있고 수익 난 거 반납했고 그죠? 네. 이분이 남긴 이 말은 진짜 명언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주가가 돌아서서 올라갈 때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비관론이 언제 시작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그 격언 또 있는데 오늘 이 격언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개인들이.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주식 안 할 때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든 말든 그죠?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사시는 분들이 주식을 딱 하면서부터 세상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사세요. 왜 그럴까요?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는 뉴스 보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네, 쉬셔야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싸울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릴 거고 지수는 그냥 봐야죠, 그래도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아주 얄밉게 그죠? 전저점을 살짝 건드려 놨어요. 그죠? 살짝.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닫자마자 바로 탁 올라가면 되는데 꼭 개인들 힘들라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문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고 있고 코스닥이 원래 오늘은 아침에 어제 미국이 급락했어도 우리나라 아침에 괜찮았었어요. 아침에 상승 나오고 있었는데 시초가 대비 상승 나오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밀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코스닥 지수도 요 근처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그죠? 네. 이러고 있어요. 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추가량 나올 수도 있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계속 개인들을 불안하게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흔들면은 패닉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식을 팔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주식을 싸게 사가는 거예요. 누가 사가겠어요? 자, 패닉이 뭐예요? 자, 공황 상태죠. 자, 지수는 안 이쁘니까 내려놓을게요. 네. 패닉이 뭐예요?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다. 그거잖아. 혼란에 빠지다. 공황에 빠지다. 그죠? 네. 공황 상태. 자, 주식 시장이 대공황이 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거든요. 대공황이 올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공황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대공황이 왜 올까요? 자, 예전에 100년 전에 대공황이 왔을 때 100년 전에 대공황 왔다고 맨날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대공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모르고 100년 전 것만 하는데 그 전에도 대공황이 몇 번 있었다고요. 미국에 하면 한 4번 있었어요. 그 직전에 100년 사이에. 근데 아무튼 대공황이 왜 오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걸로 따지면 공급과 공급. 그러니까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공황이 와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문 닫겠죠. 그 직원들, 노동자 다 해고되고, 그죠? 네. 경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황은 뭐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을 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때, 그때 패닉에 빠집니다. 그게 대공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공황에 언제 빠질까요?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을 때. 사는 사람이 아예 없으면 주식은 그냥 저만가로 떨어지잖아요. 저만가 뭔지 아시죠? 그죠? 네. 그게 종목에서 나오는 패닉 아닌가요? 최고의 패닉이 저만가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많이 보고 정신적인 패닉에 빠지긴 했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파는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 사가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패닉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패닉이 아닌데 정신적으로는 패닉이 온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 사가잖아요. 그러면 패닉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근데 정신적으로는 패닉이 온 거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지수가 전저점을 깰 때 첫사랑한테 차인 것처럼 가슴 아려하거든요. 되게 힘들었네. 첫사랑이랑 끝난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내 모든 것이었는데, 그죠? 내 그 삶의 목적, 나의 전부였는데 끝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초보일수록 주식을 조금 이제 아직 그 경험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전저점 깼을 때 막 가슴 아파하세요. 다 끝난 것처럼. 그 3살짜리, 4살짜리 애 앞에서 엄마가 집 나간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라니까요. 집 나갔다 표현하지 말고. 3살짜리, 4살짜리 꼬맹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심정. 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이제 맨날 뭐 우리는 항상 뭐 바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언론에서 좋은 기사를 많이 내주고, 그죠? 진짜 엄마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진짜 엄마 역할을 해주면서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언론은 그런 역할을 잘 안 해줘요. 보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뉴스인데 이런 기사 나와요.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이 기사 잘 보이시죠? 자, 잠깐만요. 아이고.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 오후부터 이런 기사 계속 나옵니다. 나스닥 폭락 다음엔 미 대형주 급락할 수도. 제가 웃죠, 그죠? 네. 희한하죠, 그죠? 네. 지수가 좀 저기 있을 때 개인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면 좋을 텐데 아주 그냥 안 그래도 불안해하는 주린이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그런 게 더. 우는 애들한테 엄마 집 나갔는데 안 올 거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잃어버렸는데 엄마 못 찾을 거라고, 엄마 죽었다고. 표현을 이렇게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미국 약세장 돌입했대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주식을 20년, 30년, 설령 50년, 100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음봉 한 2, 3일 맞으면 약세장 돌입입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사진도 이런 거 집어넣고 배경도 파란색, 어둡고 회색, 그죠? 네, 어두운 색깔. 왜 이러겠어요? 이런 거, 이런 뉴스를 막 이런 뉴스는 또 길어요. 절대 짧지 않아요. 길어요.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겠는데 나스닥이 폭락할 거니까 빨리 주식 팔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기사 많이 얘기했던 건데 예전에 그
하락장을 여러 번 맞춘 여기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그랜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S&P 지수가 미국의 S&P 500 지수가 2,500까지 떨어질 거다. 반토막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침에 이분 뉴스가 엄청나게 나와요. 아침에 제가 우리 애들은 일찍 얘기했어요. 이 뉴스가 나올 건데 보고 놀라지 마시라고. 네. 자, 이런 뉴스입니다. 잠깐만요. 이분 관련된 뉴스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만 보세요. 제목도 아주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말고 이 사람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쪽 종목들 어디 업종 과열됐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저 밑에 좋은 데 있다. 이거 저기 가서 저거 사라. 바닥에 있는 거 사라. 그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연한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실력도 있는 분이고. 근데 이제 기사가 희한하죠. 한국경제건 뭐 조선일보건 뉴스원이건 뭐 그죠? 네, 아주경제건 머니투데이건 똑같이 써놓은 똑같이. 제목 자극적으로 뽑죠. 뭐라고요? S&P 500 지수 45% 폭락 가능성. 매우 고통스러울 것.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역대 5번째 슈퍼버블 붕괴. 반토막 난다. 그죠? 네. 2번이나 폭락을 맞췄던 이번 더 자주 맞췄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거 기사만 보면은 왠지 영화 배우 같지 않으세요? 눈이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죠, 그죠? 네. 평상시에 몰랐던 분인데 이런 분이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아침에 또 그 개인 투자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이분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과열된 거 조심하고 저쪽에 좋은 거 있으니까 그쪽 가서 사라고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S&P 500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2,500까지 간다고 하죠. 네.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버블이 붕괴된다면. 네. 가정을 하고 얘기한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보면서 아까운 시간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S&P 500 지수가 자 이건데 2,500이 뭐 여기에요. 대충 여기네. 이 정도면 어디에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터졌을 때 네. 여기에요. 네. 개인들이 얼마나 오늘 힘들었겠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뉴스 보고. 그래서 아까 존 템플턴 그분 사진까지 올려놓고 그걸 보시고 시작하라고 했던 거예요.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매집한 종목들 잘 들고 계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정말로 급락할 것 같으면 저런 기사 나오지도 않아요. 설령 저분이 개인들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서 진짜 S&P 500 지수가 2,500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들 주식 빼라. 저분이 막 그냥 진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절대 그 기사 안 나와요. 정말로 폭락 나올 것 같으면 저 기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동의하시는 분들 1번 찍고 이제 시험 얘기 끝내죠. 이해되시죠?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2,500이 아니라 저기 한 뭐 8,000 간다고 그러겠죠. 8,000이나 9,000이나 10,000포인트 간다고. 절대 저런 기사 안 나와요. 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2,400이면 어디냐면은 저기 2017년 네. 올라올 때로 따지면 여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미중무역 전쟁 터지기 전으로. 네. 인플레이션 시작한 거예요. 시작 이제. 네. 너무 저기 걱정들 많이 하지 마세요. 오늘 저런 식의 뉴스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증시가 전저점을 깨고 이러면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안티가 붙어요.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안티가 잘 안 붙어요. 근데 이제 요럴 때는 안티들이 붙거든요. 안티들이 붙는데 언제 붙냐면 전저점 깨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안티가 나와요. 와서 저를 조롱하고 가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아이고 맨날 주식 뭐 가져가라고 하더니 전전전 깨졌네 막 욕해요. 조롱하고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공개방송 할 때 화요일 날인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여기 10월 5일 날 여기는 10월 6일인데 그 전날 10월 5일 날 그 조롱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튜브에 댓글 달면서 꼭 유튜브로 와요. 왜 유튜브 쪽으로 오냐면 본인들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꼭 유튜브에서 글을 쳐요. 그 사람들은 남 조롱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때 여기서 누가 인간지표 했었어요. 유튜브 누가 댓글 다는 거 그 화요일 날인가 공개방송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나타나면은 거의 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이 바닥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거의 다 된 거예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어제 방송하는데 누가 와서 조롱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기도 한 30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네,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필명이랑 그거 다 써놨어요. 네. 요즘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네, 누군지 나와요. 어제 그랬어요. 어제 왜 그랬겠어요? 네. 못했죠, 그죠? 네. 지수가 전저점 깨기 일보 직전이니까 네. 와서 조롱한 거예요. 네. 누굴 조롱한 거냐면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조롱한 거예요. 제가 평상시 하는 말이 뭐예요? 손절 함부로 하지 마셔라. 매집하셔라. 그 수익 좀 나면은 그죠? 수익 많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잘 챙기셔라. 돈을 잘 돌리셔라. 돈 좀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굴 조롱하는 거냐면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전체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현금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은 별로 못 벌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요, 누구 조롱할 시간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좀 더 굴려볼까, 이 돈을 어떻게 지켜볼까, 맨날 그 생각한다고 바빠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 조롱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있는 척은 하죠. 네. 있는 척은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네.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래요. 네. 어제 인간지표 하나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에서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과 변동성 관련된 얘기는 요거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 얘기 위주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더 그 금리 인상 변동성 얘기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하는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쓸데가 없어요. 이게 라이브 회원들은 오전 방송 1시간 반 하고 오후에 또 1시간 더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방송을 해요. 라이브 회원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거의 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이렇게 하니까 거의 세뇌 교육이에요. 기법 강의가 뭐고 시험도 거의 세뇌를 시켜드려요. 네. 잘 될 거다. 왜 그런지 이제 딱딱딱 얘기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무슨 얘기 해드리면은 잘 받아주시고 또 잘 따라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저녁에 뭐 50분 정도 방송하는 건데 뭐 시험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금방 끝나요.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리고 이제 뉴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급등주 테마주들 이제 급등 공식 있죠.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 이제 급등을 준비 중인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조용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스닥이 얼마나 더 떨어진다, S&P 500 지수가 뭐 2,500 간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지금이라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나요. 근데 세력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죠? 세력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올려가지고 끝을 낼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인들은 예를 들어 종목 하나 보면서 세력이 나간 거야, 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언제 가는 거야, 미치겠네, 더 살까 말까 막 이러시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는 더 그렇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살 때는요, 자기중심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들을 다 두루두루 배려하면서 아파트를 사지 않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결혼하신 분이고 애들 있다.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부모님 연로하셔서 근처에 살아야 된다. 애들이 있어서 학교를 더 신경 써야 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 뭐 직장, 그 다음에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시니까 여자분들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상권도 중요하고, 여자분들은 또 옆에 주변에 또 뭐 이런 게 좀 살림에 편리한 뭐 그런 위치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고, 그죠? 네. 다 있지 않습니까? 맞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직장, 뭐 생활권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생활, 그죠?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이제 두루두루 고려를 합니다. 근데 주식을 할 때는 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본인들 원래 그런 분들은 아닌데 하다 보면은 좀 내 생각밖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주식이 그래요. 그렇다고 뭐 남들이랑 모여서 무슨 협동조합이나 무슨 개모임 하듯이 자 우리 삼성전자 각각 이제 12씩 자 삽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모펀드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튼 혼자 하는 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뭐를 실수를 많이 하냐면 내 생각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잘 못 봐요. 원래 투자는요 폭 넓게 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듯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좁은 틀 안에 들어가서 우물도 아니에요. 그냥 성냥갑만한 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가지? 대선 얼마 남았는데 어떡하지? 계속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판단할 때 실수를 하겠죠. 선택이나 판단을 결정을 할 때 실수를 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 손실이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항상 내 계획대로 안 되죠. 요즘에 그 건설주, 부동산 정책주들 왜 자꾸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왜 자꾸 떨어지는 줄 아세요? 덕신하우징이나 그죠? 저 일성건설 저런 거 왜 떨어지게요? 예 맞아요. 네.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붕괴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기업 그 건설 회사들 제재를 세게 가할까봐 페널티 줄까봐 거기다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쪽 업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그 아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투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주들 있죠. 그 종목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나 뭐 주택단지 짓는 그 회사들 있죠. 그 기업들이 약간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을 해서 투매 나오는 원인도 있는데 거기에 현대산업개발 무너진 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맨날 그냥 그 흉측한 지금 그 이제 흉측한 상태로 돼 있죠. 그 건물이 맨날 TV에서 나오잖아요. 아직 거기에 실종되신 분들 구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겠어요, 그죠? 속된 말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건설주죠. 건설주들 보면은 제가 나중에 우리 현대한테 쭉 보여드렸는데 건설주들이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청을 대표하는 건설회사 계룡건설이죠. 계룡건설도 잘 보시면 스르륵 최근에 떨어져요. 최근에 좀 해보려고 올려놓고 이제 뭘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무너지면서 지수 투매 나오고 하니까 스르륵 투매 나왔어요. 네, 투매 나온 거예요. 건설주들 차트가 열이면 열 거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똑같은 부동산 대선주 중에 부동산 정책주 중에 차트를 틀어서 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특수건설이죠. 특수건설은 방향 틀어가지고 신났어요.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SOC 건설주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기 분위기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기도 건설인데 이름에 건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회사는 뭐예요? 땅 파는 게 전문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회사들은 뭐예요? 아파트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여긴 땅 파는 거라고. 우린 몰라. 우린 땅 파는 거 전문이니까 가자. 왜냐면 이제 그 윤석열 씨건 이재명 씨건 이제
건물 지을 땅이 아파트 지을 땅이 별로 없으니까 도심 지역에 자꾸 이제 지하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땅 파는 쪽이니까 네, 그래서 돌린 거죠.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회사 이름은 건설이지만 사실은 토목을 많이 하죠. 토목과 건설은 다르죠. 이해되셨으면 7번째 보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차트 갖고 설명은 안 돼요. 차트는 살아있죠. 왜 이러냐 이거예요. 토목과 건설의 차이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토목. 근데 건설주들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 져야 돼요. 왜냐면 공급을 안 늘려놨기 때문에 하여튼 희한하게 해놨어요. 부동산 정책을. 네. 나중에 건설주도 많이 갈 겁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가긴 갈 거예요. 아까 존 템플턴 그분이 써놓으셨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사시라고요. 네. 건설주들이 지금 피를 가장 많이 흘리고 있어요. 네?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 있죠? 피를 그냥 막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특수건설은 신났어요. 우린 땅 파지롱 그러면서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웃으시라고 땅 파지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린 땅 파니까 상관없지요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네. 신났어요. 특수건설 친구들이 또 몇 개 있죠, 그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반사익을 얻는 게 있죠. 누구겠어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토목 건설 하나 더 있잖아요. 뭘까요? 이거 아시면 진짜 실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오늘 급등한 것도 하나 있고 그 중에서 건설, 토목, 저기 부동산 정책주 중에서 하나 더 있잖아요. 토목, 건설 하나 더 뭐 있어요? 4대강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4대강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원전? 말고요.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좀 다르고요. 네. 인테리어도 되기는 돼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인테리어는 아니고. 네. 현대 토기쟁이님이 이제 대답을 잘하시긴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철도? 철도는 이제 북한 얘기 나올 때 좀 저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HDC 현대산업계가 아파트 무너진 거랑 연관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네. 건설, 토목, 시멘트 다 나와요 지금. 재개발 네? 다 나옵니다. 지금 막 나와요 지금. 네, 좋아요. 네. 타일 네. 이제 도배벽지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뭘까요? 네, 그렇죠. 안 나옵니다. 설계, 설계, 감리. 뭐 이거와 관련된 테마는 별로 없으니까 설계. 폐기물 관련주가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다 저기 그거 다 폐기한다고 하면 폐기물 관련주가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지을 때 설계 강화하겠다고. 대표주가 뭐겠어요? 히림이나 한미글로벌이죠. 이해되셨으면 7번째 거 보세요. 이거는 준비된 게 아닌데 요거는 얘기해드렸어요. 네.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알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네. 히림, 윤석열 씨, 김건희 씨 테마주로 급등했는데 안 내려오죠? 왜 안 내려오겠어요? 대표적인 설계 회사 아니에요? 한미글로벌은 한미제약 자회사 아닌가? 아니에요. 네. 한미글로벌은 설계하는 회사예요. 네. 한미사이언스하고 한미제약이랑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름이 뭐냐면 한미글로벌 건축사 사무소예요. 네. 건축 설계 감리 뭐 이런 거. 네. 살아있지 오늘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찾아보면 테마주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건설사들 좀 떨어진 거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HDC 현대산업개발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를 맨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좀 땡겨서 했네요. 네. 자, 이제 급등을 준비하는 테마주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어제 그 윌비스 얘기 드렸죠, 그죠? 네. 앞에서
많이 갔던 종목 중에서도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어요. 옛날에 윌비스가 앞에서 많이 갔던 거예요. 일자리 정책주로. 근데 여기서 이제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어제 차트 보여드렸죠, 그죠? 조정을 받고 여기서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물대 소화 매집을 한 다음에 재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 쏜 거예요. 마지막을 팍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100%짜리 상승 파동이 나왔고 전체로 따지면은 8배 간다 그래요. 네. 저점 대비 따지면 한 8배까지 갑니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올 게 있고 안 나올 게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얘기 안 했던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또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네. 그 세력들은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집한 테마주들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근데 개인들은 나스닥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괜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이 폭락해야 테마주가 간다니까요.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대형주나 가지고, 그죠? 네. 테마주 안 간다니까요.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가 내려앉아야지 테마주 갈 거 아닙니까? 다만 그게 내려앉을 때는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 변동성이 생겨서 증시가 출렁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테마주 장세라니까요. 옛날에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그 옛날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제 미래를 이제 유출하는 거예요. 자, 메타 바이오메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이 다 될려나 모르겠네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들었다 놨다 한번 하죠, 그죠? 들었다 놨다 하고 쫙 올라갑니다. 2,000원에서 한 3,000원까지 50% 올라갔거든요. 예, 10년 전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노인 복지 정책 테마주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대장이 4개 있었는데 처음에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잘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은 조정을 어떻게 받냐면 대장주잖아요. 그러면 대개 대장주급들은요 본인들이 상승한 거에 3분의 1이나 아니면 최대 절반까지만 떨어져요.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서 들었다 놨다 매물대 소화하면서 보통 짧으면 2,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또 가요. 올라갈 때 여기서 50% 올라왔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50% 이상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게 보증수표였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식으로 안 가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옛날에 이렇게 갔었는데, 메타바이오메드도 이제 원래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 여기 2월 말이죠, 그죠? 근데 3월 달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일단 차트부터 보시죠. 네. 자, 요 정도까지 쭉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음봉이 좀 생겨 떨어져요. 근데 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좀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3월 11일입니다. 이때 하한가는 마이너스 15%였는데 이날 마이너스 10%짜리가 떨어져요. 거래까지 실리면서. 그러면서 죽 떨어집니다. 왜 이랬을까요? 메타바이오메드 세력이 미쳐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누가 신용기사 몰빵을 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이랬을까요? 전세계 증시가 폭락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갑자기 왜 이랬을까요? 2011년 3월 11일 날,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기능이 하나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자, 주식은 경험의 싸움이라니까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자, 장 끝나기 전에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사상 최대 9.0 규모의 지진이 터집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 없죠? 그때 쓰나미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언제요? 2011년 3월 11일 2시 46분. 그때는 주식시장이 3시에 끝났습니다. 3시에.
일본에서 지진 터졌는데 우리나라에 바로 속보가 안 떴겠어요? 그죠? 바로 옆에 사는데 난리 났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대선주 이제 이거 더 간다고 막 노인복지 테마주 막 간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죠? 그때 사셨던 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사셨겠어요? 자, 더 간다, 또 가라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일본 대진이 딱 터지면서 그때 엄청 심각했지 않습니까? 원전 터지고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사람도 많이 죽고 그때 막 그 하여튼 일본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가요. 순간 패닉에 빠진 거죠. 차트가 이렇게만 가집니다.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원래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 힘드셨죠? 그거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웠던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끝내고 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떨어지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당시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종목 얘기하려고 준비한 게 많은데 뭐가 있었냐면 5월달에 막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정책주가 대선 정책주가 아가방 컴퍼니였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그 당시에 일본 지진이 나거나 말거나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지진이 터지거나 말거나 신고가 내고 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고점 찍은 거예요. 이제 여기 2,000원, 여기는 10,000원, 5배 올라갔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6,000원까지. 그러니까 고점 대비 40% 폭락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5월 달이에요. 5월 한 20일쯤. 이게 뭐냐면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깬 거예요. 누가요? 정책주의 우두머리가. 전체 대선주의 우두머리가 아가방 컴퍼니였어요. 이게 전저점을 깨니까 다른 종목들도 우리도 끝났어 그러면서 여기도 여기를 깨는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이게 언제였을까요? 예, 작년 9월에서 10월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작년 9월 10월 달에 웹스, 위즈코프, 기타 등등등의 대선주들이 바닥을 찍었던 게 10월 초쯤이거든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반복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까요? 세력 없었을까요? 나갔을까요? 아니요. 근데 바닥에서 좀 더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난리 났고 그죠? 또 이 당시쯤 되니까 해외 증시가 폭락을 해요. 더 떨어지죠?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끝을 보자.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 나간 거 확인하고 자, 문 닫아라 이제 가자.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만큼 뽑아버립니다. 세력이 한 방울 노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이만큼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요거보다 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더 가는 것도 있겠죠. 주말에 딴 거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이거 말고 인바디, 구경GNM, 뭐 안랩, 아가방, 그 다음에 뭐 탈진한 거, 탈진 안 한 거, 눌림목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얘기를 쭉 하려고 준비했는데 아까 저기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그 설계 관련주의 가다가 시간 다 뺏겼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안 돼요. 네.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9시 넘어가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해드릴게요. 네. 들어오실 거면 저기 7번 찍어보시고요. 네. 오늘 좀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마무리 못 쳐드려서 죄송해요. 네. 여기 그 메타바이오메드나 잘 정리하고 네. 월요일날 또 해드릴게요.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테마주가. 근데 여기에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나스닥 폭락한다고 S&P 500 지수 뭐 폭락한다고 이제 그런 기사나 보면서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은 돈이 벌리겠어요? 돈이 도망가겠네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있겠다. 정신 사나워서. 돈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돈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존 템플턴 그분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실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 움직여갖고 여러분들이 손해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주식하면서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손실이 왜 자꾸 커지는 줄 아세요? 자꾸 움직여서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손해를 덜 봤든가 수익 내고 나왔을걸요? 근데 거기서 움직였잖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경제 공황이 온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이 와서 그래요.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뉴스 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 지금 느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우리 문자 반회원분들. 네. 지수가 이렇게 자꾸 폭락하고 전저점이 깨지는데 솔직히 보유 종목들 잘 견디고 있잖아요. 작년 가을 겨울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거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오히려 올라오는 것들도 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그죠?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큰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조정 온다, 폭락 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게 심리 싸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푹 쉬세요. 네. 좀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 좀 자시고 주무시고 사람들하고 좀 이제 인간관계를 못 맺었다 그동안에 걱정이 많아서 그러면 사람들 좀 만나서 네, 스트레스 좀 푸시고 네,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네,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세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어요. 봄이 와 있다니까요. 네.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든 저렇든 전쟁 얘기가 있든 없든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뒤늦게 4월 5월달쯤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잘 안되겠죠. 지금은 아무튼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네. 그때 씨를 뿌리시고 그때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나중에 수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아시죠? 그 농사가 되게 재밌는 게요. 씨 한 톨 있죠? 씨 한 톨만 심어도요. 거기에서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가 되는 수확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풋고추에 있는 그 씨앗 있지 않습니까? 그거 풋고추 안에 있는 거 그 씨앗 하나만 딱 심으시면요 거기서 고추가 몇 개나 달리는 줄 아세요? 농사 짓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고추가 원래 그게 한 해 농사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추를 오래 기르면요 특히 나무처럼 크거든요. 그게 나무처럼 큰다고요. 풀 같지만 그 나무예요 사실은. 저기 그 따뜻한 나라 가보면 고추나무 있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나오죠. 벼도 밀도 한 알만 심어도 나중에 보면 거기서 수많은 알곡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성공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악재와 불안, 공포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 투자의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이쪽은 잠깐 마칠게요. 네. 자, 보시면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힘들 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김 실장님이 이제 그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요즘에 김 실장님이 항상 그걸 하세요. 테마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정책주나 뭐 대선주나 테마주나 이런 것들 쭉 이제 브리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 요즘에 전문가들이 서로 같은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김 실장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심리 잡아드리는데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김 실장님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급등한 테마주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뒤에서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심리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주가 왜 빠지는지 저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어디에서 급등 테마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테마주들이 지금 오늘 뭐가 급등했다, 뭐가 떨어졌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어디서 놀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죠? 네. 가서 뭐 고기를 낚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김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방송 30분 정도밖에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짧으니까 들어서 꼭 들으세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도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그날 그냥 데일리라고 하죠. 데일리 뉴스처럼 그날 급등한 테마주들 시장 잡아주는 게 김 실장님이 잘하세요. 네.
매일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송도 한 2, 3개월 꾸준하게 들으시면 테마주들이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여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잠깐만요.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 안철수 씨 그 테마주 있잖아요. 요거 분석해 놨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어제는 이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바빠. 이거 보이세요? 요거요. 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테마주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따로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무소TV 유튜브에서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오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고, 구독이랑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누르세요. 네. 공짜예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거 돈 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공짜예요. 네. 공짜예요. 네. 저는 광고도 안 붙여요. 이거 보시면 광고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광고가 없어요. 네. 그냥 들어와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광고 안 달아놨어요. 네. 그런 거 싫어해서 편안하게 보세요. 저도 유튜브 볼 때 광고 많이 달려있으면 그렇더라고요. 네. 전 어차피 뭐 프리미엄 회원이어서 광고 안 보긴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기 안철수 테마주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19분짜리 영상인데, 네,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꾸준하게 막 올리고 있어요. 저 밑에 가보면 여기 더 있어요. 뭐 기법 강의도 있고, 셀티론 얘기해 놓은 것도 있고, 한네트, 뭐 카카오뱅크 쭉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